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세력이 동반 몰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 의원을 대표로 뽑았을 때 국민의힘은 흥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면서부터 망조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의 운명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과 보수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야생마 같은 젊은 정치인을 품지 못하고 보수 세력이 작당을 해가지고 몰아내는 과정에서 아주 추악한 자화상을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화상을 본 젊은 층과 중도층이 이탈해서 지난 총선 참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뒤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몰락을 가져온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에 침울받고 아무 계획도 없었던 국방부 건물로 부랴부랴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주 두서없는 행태, 그리하여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숙소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에 2번 출퇴근하는, 그리하여 아주 위험한 동선이 노출되는 상황을 만든 그 일을 보수 세력이 막지 못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몰아내기, 세 번째는 김기현 대표 억지로 만들기, 네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이죠.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윤석열의 성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단순 무식한 결정과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참모들,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한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한국전 이후 최대의 인명 손실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놓는 대책이란 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떠나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는 이겁니다.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격이 정권의 운명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하다가 2021년 말 제기된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된 이 의원 관련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즉,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서 다 무혐의 또는 증거 없음 또는 공소시효 끝났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무근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 사실무근인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한 달 뒤에 바로 그 선거의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공작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선과 지방선거 1등 공신 이준석을 이미 밝혀졌듯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강경하게 저항을 하고 여기서 법원으로 가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처분 재판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던
2030 중도층, 바로 이들이 윤석열 후보를 밀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한때 50% 달리다가 이준석 몰아내면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3, 4%. 지금 며칠 전 갤럽 조사가 바로 23, 4%대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었다 이겁니다.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도련님처럼 자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구술을 하는 거죠. 구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안의 재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구술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은 구술을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어떻게 발휘되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로서 수사했던 사건을 보면 압니다. 그게 법리의 억지 적용, 별건 수사, 특수부 검사의 가장 나쁜 습성 중 하나가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는 목표로 했던 수사가 해보니까 이게 혐의가 없다라고 밝혀지면 딱 깨끗이 손을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체면 손상이 오니까 다른 것을 터집 잡고 다른 것을 쑤셔가지고 그걸로 피해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식을 흔히 별건 수사라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별건 수사식 성깔이 드러났다고 봐야죠. 요새 의료 대란을 이렇게 악화시킨 것도 보면은 그 바닥에 체면 손상 2,000명 밀어붙이기를 했다가 이렇게 부작용이, 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나는 체면이 구겨진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 안 되면 저것식으로 여기저기 쑤시다가 결국 수습 불가능한 사태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준석 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 망한다 라고 예언했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때는 정권이 망조해 든다라고 이병태 교수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은 의료대란 수습에 실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순한 망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본인이나 이 나라의 불행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과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요사이 잠이 올까요?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자칭 보수 세력은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제 주변에 자기를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몰아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를 제외하고 별로. 오히려 이준석은 싸가지가 없다. 성접대 의혹 사실일 것이다.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가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의 난폭한 이준석 몰아내기에 박수를 쳤던 세력, 즉 팬클럽 보수죠.
팬클럽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수는 절대로 팬클럽이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식인이라면 앞으로 반성문을 쓰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글을 써서는 안 되고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정치적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식인은 정치인과 다릅니다. 지식인은 사실 오인이 있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건 지식인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죠. 지식인 행세를 하려면은 보수 지도자 행세를 하려면은 이준석 의료대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을 사가지 없다라고 몰아간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반 이상일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분별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수 행세를 하면서 오로지 이재명만 욕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보수 자멸의 늪을 만들었고 맨 먼저 거기서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준석 지금 의원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정치인으로 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경기도 화성을에서 아주 근사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당당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세 사람은 정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다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생 같은 분은 2027년 대선이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 구도, 즉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내건 그런 게임이 될지 모르겠다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치사하게 몰아내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이준석은 승승장구하는 길로 갔습니다. 정치에는 도덕이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은 그래도 망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아무리 정치가 아사리판이지만은 그래도 상식 있고 좋은 사람이 반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이준석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의 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